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 10년 후 가장 후회할 일은 무엇일까요? 혹시 건강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서울대병원 노년내과에서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돈도 많고 건강도 넘치는 어르신들 중 절반 이상이 우울증을 겪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과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돈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만 예상치 못한 이것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돕는 건강주치의 김영준입니다. 오늘도 10분 건강수다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채널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놓치기 쉬운 소중한 건강 정보들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와 함께 귀한 이야기를 나눠주실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66세의 이수진 어르신이십니다. 이수진 어르신은 오랫동안 책과 함께하는 편집자 생활을 하셨고 지식으로 가득 찬 삶을 사셨지만 한때는 건강과 사회활동을 소홀히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가고 계신데요. 이수진 어르신, 안녕하세요. 네, 김영준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기쁩니다. 김 선생님 말씀을 들은 이 공감이 많이 되네요. 저도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던 것 같아요. 책 읽고 글 쓰는 건 좋아했지만 몸을 움직이거나 사람들과 어울리는 건 좀 소홀했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몸도 마음도 지쳐 있더라고요.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했죠. 하지만 저처럼 후회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분명히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수진 어르신 말씀처럼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리시다가 어느 순간 내가 뭘 놓치고 살았지 하는 후회를 하시곤 합니다. 특히 은퇴 후 찾아오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변화들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죠. 오늘 저희는 수천 명의 노년층이 입을 모아 말하는 가장 큰 후회들과 그들이 60대로 돌아간다면 절대로 반복하지 않겠다는 치명적인 실수들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노년의 삶을 180도 바꿀 수 있는 5가지 예상치 못한 비결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할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비밀은 바로 건강입니다. 여러분 혹시 근감소증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우리 몸의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돕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너무 빠르게 줄어들면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병원 노년내과 김성은 교수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근육량이 정상보다 20% 이상 줄어든 사람들의 경우 치매 위험이 무려 3배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는 근육이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역할을 넘어 뇌 기능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김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저도 뜨끔하네요. 젊었을 때부터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은퇴하고 나서 어깨랑 목이 더 자주 아프고 가끔 다리에도 힘이 없다고 느꼈거든요.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혹시 제가 겪었던 이런 통증이나 무기력함도 근감소증의 신호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미 진행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데요. 사실 예전에는 운동하는 것을 귀찮게 여겼는데 이제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수진 어르신 말씀처럼 많은 분들이 비슷한 증상을 겪으시지만 대부분 그냥 지나치시죠.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이 조용한 살인자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발꿈치 들기 운동인데요.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종아리 근육은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이 튼튼해지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이는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지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의자나 벽을 가볍게 잡고 선 자세에서 발 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립니다. 이 동작을 한 번에 20번씩 하루 3번만 반복하시면 됩니다. 너무 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73세 박영자 어르신은 이 운동 하나로 삶이 180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쉬운 운동이 효과가 있을까 싶었지만 6개월 만에 달라진 몸 상태에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고 최근에는 손주 결혼식에서 직접 무대에 올라 춤까지 추셨다고 해요. 이처럼 작은 실천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계신 자리에서 발꿈치를 살짝 들어보세요. 당신의 미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들로 만들어집니다. 운동은 내일부터, 가족과의 시간은 다음 주에, 건강검진은 나중에. 이런 생각들이 모여 10년 후에 우리 모습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건강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 비밀은 바로 재정입니다. 건강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바로 돈 문제입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이 주목할 만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은퇴자 빈곤화 현상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금 5억 이상을 받은 은퇴자들의 상당수가 불과 5년 만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교직 35년 차에 명예퇴직한 박현철 씨는 퇴직금 6억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과 사학연금까지 있었으니 노후가 걱정 없을 것 같았죠. 그는 퇴직 후 골프도 치고 해외여행도 다니며 나는 이제 자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그는 아파트 관리비조차 내기 힘든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돈이 많았을 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노인복지학회가 발표한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은퇴자의 84%가 예상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자산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특히 은퇴 후 5년이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하는데요.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전문가 이정호 박사는 이를 허임은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퇴직 직후 2년은 마치 신혼여행 같은 시기입니다. 평생 처음 누리는 자유와 목돈이 만나면서 지출 통제가 어려워지죠. 김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저도 은퇴하고 나서 처음에는 이제 돈 걱정은 없겠다 생각했어요. 편집자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저축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예상치 못한 지출들이 생기더라고요. 갑자기 이가 안 좋아져서 치과 치료를 받거나 손주들 용돈도 챙겨주고 싶고 그러다 보니 생각보다 돈이 빨리 줄어드는 것 같아서 불안했어요. 김 선생님,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재정적으로 힘들어하시는 걸까요? 분명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돈 관리가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뇌수진 어르신의 고민은 비단 어르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사례들도 있습니다. 자산을 잘 관리하는 분들 사이에서 발견한 공통점은 바로 4개의 통장입니다. 이는 재정 전문가들이 강력하게 추천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 통장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 원금 통장입니다. 이는 전체 자산의 약 60%를 차지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금리의 정기예금이나 국채에 투자하여 원금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통장은 노년에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78세 정순재 어르신은 은퇴 19년 차이신데 이 방법으로 오히려 자산이 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매달 생활비 통장입니다. 전체 자산의 20%를 배정하며 매달 들어오는 연금과 이자 수입을 정확히 계산하여 생활비를 조절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빠듯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두 달 사용해보면 자신에게 맞는 지출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통장 안에서만 지출하고 절대 다른 통장을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비상금 통장입니다. 15%를 할당하며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긴급 상황을 위한 것입니다. 67세 김민식 어르신은 갑자기 큰 수술을 해야 했을 때 이 통장이 있어서 가족들에게 손 벌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라고 조언하셨습니다. 비상금은 꼭 현금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행복 통장에는 나머지 5%를 넣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취미생활이나 손주들 용돈으로 쓰세요. 적은 금액이지만 이 통장에 있어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다는 말씀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1억 원이라면 6천만 원은 원금 통장에, 2천만 원은 생활비 통장에, 1,500만 원은 비상금 통장에, 그리고 500만 원은 행복 통장에 넣는 식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뒤 한 달, 두 달 사용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비율을 조금씩 조정해 보세요. 돈 관리의 핵심은 시작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안 쓰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방법의 비밀입니다. 4개의 통장이라니 정말 명쾌하네요. 저는 항상 돈을 한 통장에 몰아넣고 써서 얼마가 남았는지 어디에 썼는지 헷갈릴 때가 많았거든요. 특히 행복 통장이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어요. 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소한 행복을 위한 돈을 따로 빼두는 것이 노년을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나누어 관리하면 훨씬 체계적이고 마음도 편할 것 같아요. 김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지금 당장 저도 통장 4개를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재정적인 불안감이 훨씬 줄어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수진 어르신, 실천이 가장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돈보다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세 번째 비밀, 고독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돈과 건강이 모두 넘치는 어르신들 중 절반 이상이 우울증을 겪는다고 합니다. 놀라운 점은 그들이 공통적으로 버릇처럼 하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69세 최성룡 어르신은 회사 중역으로 은퇴했고 돈도 충분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골프도 치고 운동도 했죠.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제 집은 너무 크고 너무 조용합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사람조차 없더군요라고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연구 결과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고독감이 심장병이나 비만보다 수명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는 고독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건강 문제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고독이라는 단어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정작 진짜 무서운 건 고독을 피하기 위해 하는 선택입니다. 72세 이 씨의 이야기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너무 외로워서 자녀들에게 매달렸는데 점점 자녀들이 연락을 피했고 나중에야 자신이 아이들의 삶을 숨막히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김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정말 공감이 됩니다. 저도 남편과 사별하고 나서 한동안 정말 외로웠어요. 평생을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자꾸 의지하게 되고 매일 전화하고 주말마다 오라고 재촉했었죠. 하지만 김 선생님 말씀처럼 그게 오히려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해야 이 외로움을 건강하게 극복하고 자녀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정말 힘들었어요. 수진 어르신의 고민은 많은 분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78세 이명준 어르신은 10년 전 홀로 되셨지만 오히려 더 활기찬 삶을 사시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저도 무척 힘들었어요.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피하지 않기로 했죠. 대신 그 시간을 새로운 나를 만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명준 어르신의 하루는 특별합니다. 아침에는 동네 탁구 동호회에서 1시간, 점심은 혼자 즐기는 여유로운 식사, 오후에는 시립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저녁에는 집에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일기를 쓰신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절대 규칙 3가지입니다. 첫째, 하루 한 번은 꼭 누군가와 만납니다. 이 만남은 의미 있는 만남이어야 합니다. 둘째, 하루 2시간은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집니다. 이 시간에는 TV를 끄고 전화도 받지 않고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자녀들은 주말에만 만나고 평일에는 전화도 하루 한 번으로 제한합니다. 노년 심리 전문가들은 관계와 고독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건강한 고독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관계도 맺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75세 김복순 어르신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나이 들어보니 혼자여도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더라고요. 그 용기가 있어야 진정한 관계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 혼자여도 괜찮아라고 말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내 수진 어르신의 솔직한 말씀이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번째 비밀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삶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적인 삶을 돈과 명예 그리고 높은 지위로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루만이라도, 딱 하루만이라도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82세 김호준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쓰셨습니다. 말기 암 진단을 받은 후 처음으로 쓰는 인생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가장 후회한 것은 일도 돈도 아니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인생 후회 보고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임종을 앞둔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무려 93%가 열심히 살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친 것을 가장 후회한다고 답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것은 화려했던 성공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그날 아침 그 차 한 잔의 여유, 그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었다고 합니다. 수십 년을 바쁘게 살았습니다. 돈도 벌었고 명예도 얻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내가 끓여준 된장국 한 그릇을 제대로 음미한 적이 있었나? 아이들이 어릴 때 함께 본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무엇이었나? 이런 게 자꾸만 떠오릅니다라고 김호준 어르신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작은 기쁨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저도 편집자로 일할 때는 마감일에 쫓기고 늘 다음 프로젝트 생각뿐이었어요. 주말에도 쌓여있는 책들을 보며 한숨 쉬기 일쑤였죠.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따뜻한 햇살 아래서 차 한 잔 마시는 여유 길가에 피어있는 작은 꽃 한 송이, 옆집 아주머니와의 짧은 수다. 이런 소소한 순간들을 얼마나 많이 놓치고 살았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와요. 과연 어떻게 해야 이런 작은 행복들을 알아차리고 즐길 수 있을까요? 바쁘게 살아온 습관이 몸에 배어서인지 여유를 즐기는 것이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수진 어르신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충남대학교 노년학과 연구팀이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을 10년간 연구한 결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공통점은 바로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77세 박명희 어르신은 아침 6시 저는 베란다에 나가 햇살을 맞이합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새소리를 듣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해요. 예전에는 이런 시간이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이 시간이 있어야 하루가 시작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소소한 행복을 아는 분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소유가 아닌 존재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하나씩 버릴 때마다 마음이 더 가벼워졌어요. 옷장을 정리하고 오래된 살림살이를 버리면서 깨달았죠. 진짜 필요한 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또한 서울대병원 노인의학과 김태연 교수는 겉으로 보기에 성공적인 노년을 보내는 분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내면의 공허함을 호소합니다. 반면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아는 분들은 훨씬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사시더군요라고 말합니다. 75세 정미경 어르신은 매일 감사일기를 쓰신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딸에게 온 전화 한 통, 마트 계산대에서 만난 친절한 직원, 저녁 산책길에 마주친 강아지, 이런 작은 순간들을 적다 보면 하루가 얼마나 풍성했지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행복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미니멀 라이프를 제안합니다. 물건을 줄이고 일정을 줄이고 걱정거리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하는데요. 매일 아침 5분이라도 좋으니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딱 한 가지 감사할 일을 찾아보세요. 행복한 노년 연구소 박상민 소장의 말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뭔가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비우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네요. 매일 아침 차 한 잔의 여유를 갖고 감사일기를 쓰는 것부터 시작해 봐야겠어요. 분명 제 삶도 훨씬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네,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수진 어르신.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비밀입니다. 바로 배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노년을 가장 활기차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인데요. 한 달 전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0대 이후 뇌를 젊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비결이 발견됐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놀랍게도 그 비결은 운동도 식단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 연구는 84세 황영실 어르신의 사례로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셨던 황영실 어르신은 지난달 의사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뇌 나이가 무려 15살이나 젊어졌다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5살이나 젊어졌다니 정말 놀랍네요. 도대체 어떤 비결이기에 그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저도 요즘 가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고 머리가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새로운 기술들은 더더욱 어렵게 느껴지고요. 네, 맞습니다. 황영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손주와 카카오톡 하는 법을 배우려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매일 아침 손주들과 영상 통화도 하고 음식 주문도 직접 하고 얼마 전에는 손주가 학교에서 상 받는 동영상을 제가 직접 찍어서 가족들 단체방에 올렸더니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러한 변화는 과학적으로도 뒷받침됩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뇌는 실제로 젊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인지 기능이 최대 23%까지 향상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82세 김진호 어르신은 77세에 처음 수영을 배우셨습니다. 다들 말렸어요. 그 나이에 무슨 수영이냐고. 하지만 저는 달랐죠. 손주들이 수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거 하고 싶다 생각했거든요. 현재 김진호 어르신은 실내 수영장 강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노인교육 전문가 박사연 교수의 말처럼 뇌는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급격히 퇴화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의도적으로라도 새로운 자극을 줘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작의 크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73세 이영미 어르신은 매일 아침 유튜브로 영어 동요 하나를 따라 부르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발음도 안 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100일째 되던 날, 제가 손주에게 영어 동요를 불러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날의 그 뿌듯함이란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의 효과가 더 크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의무감으로 배웠다면 지금은 순수한 즐거움으로 배우니까요.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새로운 시작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하고 싶은 것 목록을 만드는 겁니다. 나이 때문에 체면 때문에 포기했던 것들을 모두 적어보세요. 둘째, 그중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큰 것부터 하려다 보면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셋째, 반드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세요. 나 이거 배우기 시작했어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계획이 아닌 약속이 됩니다.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씀이네요. 저도 항상 새로운 것을 배워야지 생각만 하고 실천을 못했거든요. 하고 싶은 것 목록을 만들어 보고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큰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새로운 앱을 배우거나 온라인 강의를 들어보는 것부터 시작해 봐야겠어요. 김 선생님 말씀처럼 배움에는 정말 나이가 없는 것 같네요. 그런 나이가 들수록 더 지혜로워지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얻습니다. 네, 정말 좋은 자세입니다. 수진 어르신, 오늘 우리는 60대 이후 후회 없는 삶을 위한 5가지 귀한 비밀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건강한 근육을 지키는 법, 현명하게 자산을 관리하는 법, 건강한 고독 속에서 관계를 맺는 법, 일상 속 작은 기쁨을 찾는 법, 그리고 평생 배움을 통해 뇌를 젊게 유지하는 법까지. 이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과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하지만 지금의 작은 실천은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김영준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제가 놓쳤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더 명확한 방향을 찾은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는 노년의 삶이 좀 막막하게 느껴졌는데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행복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김영준 선생님과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네, 이수진 어르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와 노년 생활에 대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의 건강 상태와 상황은 다를 수 있으니 특정 질환이나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시어 개인에게 맞는 조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여러분만의 후회 없는 노년을 위한 비결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많은 분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더 많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생은 마치 책과 같습니다. 지나온 페이지를 후회하기보다 지금 이 페이지를 어떻게 써내려갈지가 더 중요하니까요. 우리 앞에는 아직 쓰지 않은 수많은 페이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를 채워나갈 주인공은 다름 아닌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페이지를 써내려가는 여러분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모든 순간이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들어주니까요. 다음 10분 건강수다 시간에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